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오마카세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9월 말에 지금 현재 뭐 조정이 이제 시작인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이 조정을 좀 기회로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이번을 기회로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최근에 뭐 유튜브를 많이 안 찍어 드리기는 하는데 딱히 뭐 글쎄요. 조금 알트들 조정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이 다시 꼬꾸라진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저는 약간 숨고르기가 아닌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기 마련이고, 이 조정이 있은 이후에 요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는 이런 구간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일자로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 그리고 요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어떤 횡보가 있습니까? 위로 또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강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요런 식으로 해갖고 불플래그처럼 요렇게 돌파가 나오고, 요런 식의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뭐 이번 구간, 뭐 이 코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런 구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옥토버의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이 10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10월, 11월 요때까지는 코인 시장이 좋았고요. 그리고 뭐 12, 뭐 1월 해갖고 좀 조정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려갖고 이번에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 먼저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의 저점,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형성을 했어요. 더블탑을 형성한 이후로 요 구간 밑으로 시세가 떨어졌고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딱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밀립니다. 조정 구간이 대략적으로 0.5 구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피보나치들은 딱 눈으로 봐도 이건 0.5에서 618 정도 되죠.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죠? 나왔고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0.5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쭉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내어주는 방향성 하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방향성 하나, 요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BC가 나오는 거죠. ABC가 나와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안정세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 구간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요 구간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평선 라인들 쪽으로 요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올라와 주면서 이 추세를 좀 뚫어내야 되겠죠. 이 정도 이제 그 115K 정도를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알트를 사도 뭐 늦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알트코인들도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뭐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건 뭐 개별 알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알트들도 지금 좀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아무튼 지금 단기 이평선 라인들이 요렇게 데드 크로스를 주는 과정에서 과연 여기서 여기를 좀 지지를 해 줄까? 여기만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괜찮은데 여기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까지 좀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 두고 좀 매매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빠르게 좀 돌파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단기 바닥을 잡고 올려주는 패턴이 나와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요런 식으로 떨어질 건지 그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도 좀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을 앞두고 요런 식으로 추세에 딱 따라가 주면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좀 그동안 많았거든요. 뭐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사실 고런 요런 이제 삼각 수렴을 그려 주다가 요런 식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이런 흐름이 나와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인 지지 라인대가 지금 $4,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현재 달아주는 그런 흐름이고 주봉상으로는 하지만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와주게 되면 여기 $4,000 이탈하게 되면 3,800 혹은 3,400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 4,000불을 지지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내용들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좀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최근 들어갖고 이 이더리움 ETF 자 이게 우리가 ETF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레이스케일 뭐 요렇게 있고 뭐 블랙록,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반에크, 뭐 프랭클린, 21 쉐어스, 인베스코 뭐 해갖고 이렇게 이제 운용사들이 있어요. 운용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어떤 세력이라든지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 큰 뭐 고래 같은 뭐 이런 개인 뭐 지갑으로 해갖고 좀 약간 돈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블랙록이라는 이런 운용사를 통해서 뭐 ETHA를 뭐 이번에 매수를 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약간 이 지금 현재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금 유출에 따라서 뭐 코인을 사팔사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운용사가 임의로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자산 운용사가 임의로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펀드에 대한 요런 유동성, 그러니까 ETF 이 뭉칫돈에 대한 유동성이랑 이게 NAV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순자산 가치입니다. 순자산 가치를 맞추기 위한 이런 기계적인 매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요렇게 이제 나갔다라는 것은 뭐 하나의 뭐 ETF의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런 비중 조정 개념도 물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코인 보유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로 반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익 거래에 대한 뭐 이런 성격도 종종 있어요. ETF 가격이 예를 들어 현물가보다 뭐 높거나 낮을 때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가격 괴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라는 투자자가 지금 ETF 이거 지금 불안한데 좀 매도를 좀 쳐달라 하면서 이제 환매를 하게 되잖아요. 펀드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투자자들이 있는 경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뭐 전략적으로 뭐 코인을 던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유출에 대응하여 이 자산 운용사가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ETHA라는 이 블랙록 상품이 굉장히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약간 이런 단기적인 뭐 투기성 매매라기보다도 이런 유입, 유출, 이런 자금의 어떤 플로우를 맞추기 위한 이런 관리 행위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ETF에 대한 좀 이게 개념이 좀 뭐랄까 그냥 단순히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ETF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커다란 바구니예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바구니인데 예를 들어 뭐 이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뭐냐 실제 이더리움 ETF를 담아둔 바구니죠. 투자자들은 ETF 주식을 뭐 사고 팔고 뭐 하지만 그 가격은 결국 이더리움 개수 곱하기 가격이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NAV라는 거예요. Net Asset Value라고. 사람들이 ETF를 새로 사고 운용사는 또 그 돈으로 실제 이 이더리움을 사갖고 바구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ETF가 이제 실제 ETH 뭐 이더리움 자산과 같이 똑같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매수가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이 자금이 또 빠져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 ETH를 또 운용사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팔고 현금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매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레리 핑크 자체가 뭐 세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뭐 레리 핑크가 뭐 물론 세력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아이비트를 만든 이 블랙록, 이 피델리 FB 뭐 TC를 만든 뭐 피델리티. 그러니까 얘네들은 ETF를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버는 주체가 아니에요.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 얘네들의 역할은 이 투자자들의 사는 ETF에 맞춰 갖고 실제로 BTC나 이더리움을 사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사 자금은 거의 안 들어가요. 오히려 투자자들의 돈들이 실제 ETF를 사고 ETF가 실제 코인으로 매수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이 기간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뭐 이 특정 고래들이 예를 들어 블랙록, 아이비트를 대량으로 사면 그만큼 블랙록은 BTC를 사야 돼요. 뭐 시장에서 이걸 갖다 블랙록이 매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주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블랙록은 한마디로 뭐 그냥 중개자, 그러니까 바구니 관리자,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블랙록이 뭐 ETF를 만들고 판매하고 뭐 하는 자체는 뭐 의미 있는 건 맞아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그죠? 굳이 BTC에 대한 이런 ETF 상품을 내놨다는 것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런 뭐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각 그 기관 투자자들에 있어 갖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 말이 되면 뭐 포트폴리오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는 요런 것들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백화점에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이 뭐 그 마네킹 그 옷을 막 갈아입히고 뭐 그런 행위들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옷을 입혀갖고 그 다음 시즌에 대비하는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솔라나
ETF도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유입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이건 뭐 그렇고 아무튼 ETF의 개념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은 저는 뭐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우상향 패턴이고 우상향 주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요런 이제 눌림목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월봉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연한 조정이에요.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RP는 또 어떻습니까? XRP 견조하잖아요. 이 윗골이 달긴 했지만 견조하잖아요. 일봉상으로 봐도 뭐 물론 이 지금 현재 XRP가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봐도 뭐 요런 이제 추세가 하나가 그어지고 요런 추세가 그어지는데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역사적인 추세라서 이 추세를 잘 지켜주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여기서 1차 뭐 2차 요런 식으로만 해도 향후 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솔라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솔라나 저는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리테스트 제대로 잘 주고 있잖아. 추세적으로 좋고 요또 쉬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에요. 결국엔 파동. 파동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는 없다. 요런 식으로 굴곡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업비트 상으로 이제 거래대금 뭐 신규 상장 코인 뭐 제로지 뭐 이런 코인들 신규 상장 메타가 현재 좀 돌고는 있는데 오늘도 뭐 신규 상장 메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고 약간 이 시장의 컨셉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작코인도 막 움직이는데 지금 멘틀 흐름 제가 그때 한번 짚어드렸죠. 멘틀 흐름 좋다고. 여기 지금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 친구 좋아요. 그리고 아발란체 제가 이제 좋다고 했는데 여기가 일단 1차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가 1차 저항 라인이고 한 55,000원 정도가 1차 저항 라인. 여기 뚫어내게 되면 10만 원 가는 거죠. 그죠? 에테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긴 하고 에테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좀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에테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잘라야 돼요. 근데 이번 그 주봉이 거래량 없는 주봉이라서 글쎄요 좀 더 에테나 같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컨셉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뭐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메리트가 있죠. 충분히 이런 애들은 뭐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하고 뭐 약간 이 모멘텀 플레이로 봤을 때는 멘틀이라는 코인이 지금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뭐 이런 신규 상장 코인은 논외로 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컨셉이 없고 지금 신규 상장 위주 그리고 뭐 개별 알트 장세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메이저급들 알트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시장이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금 비트의 상황으로 봤을 때 비트가
뭐냐 다음 주쯤에 양봉을 그려 주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음봉이 이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양봉을 띄워 주면서 분위기를 살려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펼쳐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3주 연속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여기까지 지금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쪼끔 약간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말아 올려 주게 되면 빠르게 알트 시장이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이 다음 주에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텔레그램 상으로 제가 좀 올려 드렸으니까 이 실업률 우리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좀 글들을 좀 참고하셔 갖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쪼끔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현금을 뭐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